네, 김정지 의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본 질의에 앞서 간단히 동료 의원님의 그 말씀에 연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방역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이나 편가르기를 한다면 방역 실패를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일 광화문 이전에 그 부산 광화문 8월 15일에는 부산 해운도에 24만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광화문에 민주노총 도심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13일에 이전에 벌써 남대문, 동대문 통일시장이 이미 코로나 감염으로 뚫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정부가 어땠습니까? 침체된 영화산업과 숙박산업을 살려야 된다면서 영화관 입장료를 할인해 주었습니다. 14일에서 16일까지 영화 할인권이 약 50만 장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27개 대행사를 통해서 12만 건의 숙박 할인권이 팔려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기하고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는 식의 정책을 구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대통령께서 갑자기 반사회적 범죄니 노골적 방해니 확산의 온상이니 등등 정치적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진정 국민을 걱정한다면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싸워야 할 대상은 특정 국민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집권 초기 문재인 정권은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방송사 사장을 몰아내고 언론인을 편갈라 네 편은 다 내쫓았습니다. 선거법을 입맛대로 바꿨습니다. 검찰 사법부마저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어서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에 이어진 안오박, 권력형 성범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아우성입니다. 가게들이 줄줄이 문 닫고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했음이 입증됐습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야말로 집 가진 자는 죄인이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 아니라 정권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 네. 지금 정부 정책 중에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정책이 뭐라는 건 아시죠? 대답해 보시죠. 예,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다수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동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은 분노하지 않고 그 모든 국민들은 종합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모든 국민이 종합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묻는 질문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 실장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네. 대답해 주십시오. 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부동산 정책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그 정책에 대해서 현재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도 여론조사 다 비판하는 해보고 겁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의 여론조사와 저희들의 통계는 다른 건가요? 저희들도 여론조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는 건 국민들과 유리된 그런 청와대 국민 아닙니다. 저희들이라는 청와대가 건가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의뢰해서 자,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대통령 계속 지지율 고공 상승했습니다. 근데 39% 아프죠?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39%라는 수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정부 동안 몇 번 떨어졌느냐? 2번 39% 찍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작년 한 10월, 11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조국 사태죠?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네, 이번 부동산 관련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최근에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럼 원상 회복이 됐네요. 또 네, 부동산 원상 정책은 아무 회복되었습니다. 문제가 대충 없는 원상 것, 회복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 대책을 세웠고 자, 묻겠습니다. 그 부동산 저희들이 세운 정책의, 부동산 정책이 목표가 뭡니까? 예, 일단 집값 안정입니다. 집값 안정입니까? 네. 누구를 위한 집값 안정입니까? 예, 국민을 위한 집값 안정입니다. 집값 안정됐습니까? 예, 집값 안정 국면으로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 얼마입니까? 뭐 집값 평균이 글쎄요. 서울의 뭐 지역- 아파트 평균 집값이 얼마입니까? 아니, 뭐, 온 국민이, 자, 본인이 강남 살고 3년 만에 돈 차액을 아파트 처분해서 5억이나 벌고 나니까 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인데요. 제가 그 아파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뇨.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네, 그 뭐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뭐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두 번, 세 번 물으면 대답하십니까? 아니,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 하십니까? 10억 넘는 거 아시면서 모른 척 이 하지 자리에서 마십시오. 지금 제가 장난합니까? 늘 장난을 해왔습니다. 제가 언제 장난을 자, 했습니까? 집값을 아시면 왜 의원님께서 모른 그런 척 말씀을 하십니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국민을 싸우고 있지 대표해서 않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하십시오. 의원님께서 평균 집값이- 그렇게 찬찬히 말씀하셔도 평균 집값이- 다 답변 드립니다. 평균 싸우듯이 하지 집값이 마십시오. 10억입니다. 자, 집을 최근에 처분하셨죠? 얼마의 차익을 얻으셨나요? 네, 뭐 정확하게는 뭐 계산 안 해봤습니다. 아, 본인 집값을 4억 8천이나 차익을 3년 만에 얻었는데도 기억도 안 나고 계산도 안 해봤다. 그 아파트는 4억, 산지 5억이 15년이 된 뻥값이다. 아파트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는 3년 만에 5억을 버는 것이 그냥 기억도 안 아니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얘기합니까? 15년 전보다는 얼마 오르셨는데요?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3년 전 지금 시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MB 정권 때 안 네.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 안 올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제 아파트 거기 MB 정권 때도 올랐습니다. 저기 노 실장님, 자, 2017년 6억 5천입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님 본인 집값 시세 차익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또 똘똘한 한 채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팩트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실장께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2억 8천에 구매했고 2017년 5월에 시세는 6억 5천입니다. 2020년 이번에 매각할 때 11억 3천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4년을 거주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4억 8천이 올랐습니다. 그 이전 동안 11년 동안 3억 7천이 올랐습니다. 근데 팩트 관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투기를 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끈해하거나 민감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님들과 수석님들 답변하실 때 보니까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호칭일 수는 있습니다만 국회는 엄연히 국민에게 답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좀 가려서 대통령님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유의해 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